현재 교육감 얘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우파의 지금 단일화 문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각종 언론 매체 또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약 한 달 전인가요? 예, 1차 단일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조전혁 후보가 보수파의 교육감 단일화 후보로 선출됐다 하는 기사 내용 아마 여러분들이 접해보실 줄로 압니다. 그 뒤에 또 우여곡절을 엮었습니다. 과연 사안이 어떻게 되고 조전혁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좀 복잡하지만 우리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 주실 걸 믿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근데 뭐 네. 이제 입학시험 치는데요. 네. 그 입학 신청은 해놔놓고 한 사람은 시험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험장에 안 나타나요. 한 사람은 또 시험장 나타나가지고 시험 문제 풀다가 어려우니까 팽개치고 또 나가버려요. 그럼 성적은 다 나왔습니다. 네. 한 사람은 시험 감독입니다. 그 감독을 하는 사람, 뭐 이 사람들이 전부 그간 시험 친 것도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하자. 다시 입학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 시험 1등 한 사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때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었습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뭡니까? 왜 그걸 이렇게 다시 원대복귀를 하고 하는 게 이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고개가 갸우뚱할 텐데.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을 갖다 갖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건전한 상식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행동을 도대체 제가 설명 갖다 못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 단일화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걸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그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A라는 후보가 있으면은 A를 염두에 두고 A라는 단체가 생겨가지고 A를 단일 후보로 지목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 경쟁하는 B라는 후보가 있겠죠. 이 B라는 사람을 갖다 염두에 두고 또 단체가 B라는 단체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단일 후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끼리도 단일화 되지도 않고 단체들끼리도 그렇게 싸우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의미 있는 한 발자국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추협이라는 단체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교추협. 그러니까 후보들은 신경 쓰지 않고 후보와 관계없이 교추협이 중립적인 단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보 이제 5명이 이제 단일화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제 했고요. 그러고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단일화 단체가 룰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교추협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후보들이 룰을 갖다 합의하면은 그 합의된 룰만 그냥 그대로 집행하는 단체입니다. 여태까지는 단일화 단체가 힘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번은 이 교추협이라는 단일화 단체는 힘이 없는 거예요. 후보들끼리 조정을 해서 안을 갖고 오면 그대로 전체적인 룰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룰을 갖다 이제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이 교추협이에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저 장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후보가 한번 보겠습니다. 박선영, 이대영, 조영달, 조전혁 네 번째 후보, 조전혁 후보 오른쪽에 최명복 후보.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입학 신청을 해놔놓고 시험장에 안 나타나는 사람이 조영달 후보고요. 시험 치다가 어려우니까 그냥 뛰어나간 사람이 이제 박선영 후보고요.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승복을 했다. 저 뒤에 안 보이는 교추협에 이제 교추협에 뭐 인사가 사실은 이주호 장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건데. 이 시험 치다가 도중에 뛰쳐나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험 문제 출제 자체가 잘못됐다. 예컨대 이 서울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저 직전에 대거 유입이 돼서 그분들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다. 이런 그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5인의 후보들이 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렇겠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 이게 이렇습니다.
교첩이라는 단체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기관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갖다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겠죠. 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걸 갖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선출인단에 신청을 갖다 할 때, 예. 신청을 갖다 할 때, 지방에 살지만은 서울에 산다고 구를 갖다 적어가지고 신청을 갖다 할 수 있다. 예. 네.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도 모두 다 인지가 됐습니다. 예. 인지가 됐는데, 네. 그럼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걸 갖다 100% 우리가 방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인단 신청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갖다 믿자. 예. 라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각 후보들도 네. 그런 사람들을 대거 유입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의도 믿자. 아하. 라고 해서 합의가 한 거예요. 예. 합의가 됐고, 자, 그럼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악이라도 품고 그렇게 들어온 것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선출인단 신청을 갖다 하면은 처음에 이제 문자를 갖다 보냅니다. 네. 만약 지방 거주자이면서 이게 선출인단에 그 등록을 갖다 하시게 되면은 업무방해 등의 형사 처벌을 갖다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1차 보냅니다. 아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월 27일부터 이제 선출인단 투표를 하거든요. 네. 이제 투표 안내 문자가 나갑니다. 링크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그때 다시 한번 2차 경고가 나갑니다.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갖다 받을 수 있다. 라는 경고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링크 갖다 하고 들어가면은 더 까다로운 실명 인정을 하게 된다. 예. 통신사 실명 인정을. 실명이. 그래서 네. 일종의 삼중 방어막이죠. 아하. 이 삼중 방어막을 갖다 치면은 네. 체에 걸려가지고 지방 사람들은 포기를 갖다 한다. 그것까지 다 합의를 갖다 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합의를 갖다 했는데 박선영 후보가 계속 하여튼 뭐 저기 수만 명이 들어왔다고 주장을 갖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자신이 입증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만 명이 들어왔으면은 어떻게 해서 수만 명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다 하는데 계속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 누구한테 들었다. 그걸 네. 다 하더라. 예. 이거예요. 근거는 제시할. 그걸 하지 제시를 않은 다 채. 못해요. 네. 예. 그러면서 하여튼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하니까 네. 그게 합리적인 이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못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계속 하여튼 같은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 교추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예. 그리고 업무를 갖다 방해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아, 누가요? 박선영. 지금 좀 전에 남 PD 그 사진을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지금 이제 4월 27일이면 어제죠? 어제에 두 분이 박선영, 이주호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추진 공동 기자회견, 왜 두 분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까요? 좀 배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선영 후보가 예. 결국은 후보 사퇴를 갖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 네, 1차 예, 후보 사퇴를 갖다 했고 네. 자기는 이제 다른 데서 봉사를 갖다 하겠다. 교육감 꿈을 갖다 접었다라고 성명까지 발표를 갖다 하고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그걸 갖다 밝히고 이제 자기는 이제 후보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주호 이 장관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 2주 전인가 뭐 예. 그랬을 겁니다. 네. 저보고 이제 자기 교육감 출마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야, 네가 이제 친구니까. 예. 자네가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제 나오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 교육감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자네가 나오면은 이게 단일화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더 복잡하게 더 된다. 복잡하게 된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자신 있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아하. 그래, 아니다. 자네는 지금 보면은 여태까지 선거도 안 치러갖고 정치다운 정치도 안 해보지 않았느냐. 그렇죠. 비례대표 한번 하고 이제 장관 한번 하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살벌한 게임인지 자네 모른다. 예. 더 이게 혼란해진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설득을 갖다 했습니다. 네. 설득이 안 돼요. 아하. 설득 안 된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자네 알아서 그럼 정리한다 그랬을까? 정리 한번 해봐라 그랬죠. 그런데 정리한다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뜬 수가 정말 악수 갖다 뜬 거죠. 박선영
후보는 후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정리된 사람이에요. 밖에서 불평은 하고 있지만은 예. 이미 정리된 사람인데 이게 무슨 뭐 저기 엉뚱하게 네. 이미 정리된 사람으로 다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단일화 하겠다고 지금 저 사진을 갖다 찍은 겁니다. 아하. 예. 다시 박선영 후보를 다시 링으로 끌어들여서 네. 다 같이 단일화를 이번에는 꼭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은 거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난 저게 도대체 알고 하는 짓인지 모르고 하는 짓인지 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네, 지금 네. 우리 조전혁 후보로서는 저 두 분이 하는 단일화 추진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명분과 또 실제 단일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이제 사람이 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에서 박선영 후보가 또 투명 인간이라고 한번 빼보세요. 그럼 지 혼자 나와서 지금 단일화 추진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 똑같아요. 네. 후보 사퇴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불러내가지고 지금 이 단일화 하자는 게 네.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단일화를 위해서 자기가 몸을 던진다. 뭐 이 명분을 갖다 지금 걸고 있는데 예. 그 명분 자체하고 자기 행동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지금 다시 단일화 작업에 흔쾌히 뛰어들 수 없는 지금 이유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어차피 좋다. 그럼 내가 양보할게. 또 다른 그 2라운드 단일화 내키지는 않지만 참여하겠다. 그쪽입니까? 어떻게 이해가 아니, 됩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하. 이제 교추협에서 네. 약 30만 명의 이제 이 선출인단이 자발적으로 다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약 3만 명 이상 되는 분들이 투표를 다 하셨어요. 네. 4만 명 가까이 3만 8천 명 가까이가 네. 투표를 다 하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단일화 된 사람입니다. 네. 단일화 된 사람인데 저는 만약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분들 동의를 갖다 얻어야 됩니다. 아하. 그분들이 도대체 제가 그냥 제 맘대로 이제 행동을 갖다 하면은 무슨 말을 갖다 하겠습니까? 저 그분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이죠? 네. 중도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 결과 발표에서 가운데 있는 조전혁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 얘기죠? 네. 제가 그래서 그렇군요. 이주호 장관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네.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길래 이 장관한테 조영달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자네가 정리가 되라. 그러면 그때 가서 보겠다. 그때 가서 뭐 저기 이 단일 갖다 하든 네. 뭐 단판을 갖다 하든 그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저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저 둘이서 단일화를 갖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관한테 요구한 게 뭔가 하면은 네. 자, 그 조영달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갖다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자네가 장담했던 그 정리가 안 된 것 아니냐. 남아 이런 중천금이고 나이 60 넘어가지고는 중만금이다. 그 못할 것 같으면은 빠져라. 그리고 이 박선영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후보 사퇴가 됐기 때문에 다시 무슨 좀비처럼 할 일이 아니고 두 분 다 빠져라. 조영달과는 네.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하. 내가 정리하겠다. 이런 지금 저는 스탠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보수 우파의 단일화가 그렇게 초미에 쟁점이 되는 이유는 단일화가 없이는 조 의원 3선을 저지할 수가 실제적으로 현 상황에서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배경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미 저들이 8년 동안에 닦아놓은 그 토대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반드시 단일화는 필요하다. 지난번 5년 전에 조 의원이 두 번째 당선이 될 때가 제 기억으로 박선영 그 당시에 동국대 교수가 2위, 조영달 교수가 3위 이렇게 해가지고 우파의 분열이 결국은 조 의원의 재선을 도운 결과가 됐는데 이번 5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보수 우파의 그런 분열, 네, 이런 것들이 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요, 언론 책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영달 후보 같은 경우가 네.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다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영달 후보가 DJ 때
교육문화 수석을 했습니다. 음흠. 그리고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네. 조희연과의 단일화 대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다가 2018년에 와가지고는 음흠. 안철수 씨가 그때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철수 씨를 갖다가 삭통에 엎더니만은 그때는 자기 중도라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저기 우리 윤당선인이 네. 딱 나오니까 또 인기가 좋거든요. 거기 또 찰싹 붙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주 초기에 그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아, 캠프.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보수 우파라고 그럽니다. 예. 저는 언론에서 이걸 갖다 가르마를 갖다 좀 잘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한때는 뭐 중도, 한때는 지금 보수파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된다. 그걸 정확하게 팩트로 그걸 판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정책 뭐 여러 가지들 갖다 보면은 뭐 서울대가 없애겠다부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캠프 때 난리가 났다는 거거든요. 아하.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속으로는 좀 이 좌파 쪽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특목고나 자사고 뭐 이런 것들도 네.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가르마를 잘 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좌파 단일 후보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저걸 갖다 하면 우파 분열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 사람은 이쪽으로 밀어놔 놓고 좌파 쪽도 지금 지금 가르마 제대로 안 타 있다. 그렇군요. 라고 저기를 타야 되는데 아하. 사실은 뭐 이게 아시아 투데이부터 해가지고 네. 또 이게 메이저 언론들이 그런 가르마를 제대로 못 타주는 것도 좀 문제 아닌가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본인이 그때 필요에 의해서 나는 중도 세력을 대표한다라고 할 때는 또 중도 대표, 또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윤당선인이 될 때는 또 보수 우파 후보, 이거는 언론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군요. 제가 듣고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후보의 그런 규정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그가 지금까지 한 궤도, 행적과 언행을 보면서 정확한 좌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분이 원하고 주장하는 바로 그대로 이게 널뛰기처럼 춤추면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오히려 혼란스러운 그렇습니다. 결과가 예.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예, 저는 같은 뭐 언론인의 입장에서 제가 수긍이 참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네. 가지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저기 이 단일화 있어가지고 혼란, 네. 뭐 혼란 맞아요. 음흠. 혼란 맞는데 이 현상만 저는 보도하는 것도 나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혼란이 되었는데 네. 이 혼란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보도를 갖다 안 해요. 음흠. 예.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룰을 만들어 놓고 네. 룰이 그렇게 됐는데 좀 사인해 놔놓고 뭐 튀어나간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비난을 갖다 하죠. 교체에 대해서. 네. 비난을 갖다 하면은 그 사람이 교체를 갖다 비난을 갖다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네. 아닌 것이냐 또 저는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영달 씨가 튀어나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교추협이 네. 박선영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너무 편향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조영달 씨의 그 말이 맞다고 그러면은 네. 거기 조전혁, 이대영, 최명복 이 세 사람도 더 있습니다. 네. 우리 세 사람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교추협이 그렇게 편향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 이야기를 한 거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교추협이 이제 나중에 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튀어나갔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투표할 때 잘 작동했어요. 그럼 이 양반이 네. 튀어나갈 때 했던 두 가지의 큰 이야기, 네. 이유들, 네. 이거 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영달 교수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박선영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금 이 불순한 이 지방 사람들이 그 선출인단 데이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예. 대거 포함되어 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갖다 못 합니다. 네.
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마지막에 음흠. 협상을 끝까지 했어요. 네. 6대4를 갖다 바꾸는 걸로. 음흠. 예? 자신은 100% 여론조사에서 계속 주장을 하다가 예. 맨 마지막에 뭘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그럼 8대2로 바꾸자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선출인단의 비중을 40%에서 20%로 바꾸는 걸 갖다 주장을 해요. 그렇군요. 이분이. 네. 자, 그러면은 그 전까지 계속 주장했던 자신의 논리를 갖다 스스로 부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선출인단이 그렇게 이게 잘못된 오염된 데이터라고 그러면은 6대4에서 8대2로 바꾸면은 오염도가 없어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불리하니까 100% 여론조사로 바꾸자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을 스스로 추인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론에서 보도를 갖다 안 해줘요. 관심도 없고. 예. 그리고 기자들도 잘 몰라요. 내용을. 네. 모르고 그냥 써요. 그렇군요. 그리고 몇 명이 나왔다. 다시 뭐 불복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그렇죠. 야, 그러면 또 재단이라 해야 된다. 이러면은 표피적인 현상만 보도하는 것도 지금 이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맞습니다. 예, 네. 상황이 되는 예, 안타까운 지금 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